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한국에서 집 계약하고 나서 꼭 해야 하는 거 있죠? 바로 주택 임대차 신고. 이 온라인 시스템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막 집 계약서에 도장 쾅 찍으셨다고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바로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남아있죠.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저만 따라오시면 정말 별거 아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총 5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맨 처음에 로그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 중요한 신고표증을 딱 발급받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스텝. 일단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곳에 들어가야 해요. 주소는 rtms.mollit.go.kr이고요. 여기가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로그인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예전부터 쓰던 공동인증서 방식이 있고 요즘 많이들 쓰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간편 인증도 가능하거든요. 둘 중에 편한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한 건을 신고하는 그 전체 과정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이 신고 과정 사실 크게 보면 딱 4단계로 쪼갤 수 있어요. 첫째, 어느 주민센터에 신고할지 정하고, 둘째,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넣고, 셋째, 계약한 집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보증금이나 월세 같은 계약 내용을 적어주면 끝입니다. 여기서 시간 아끼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정보 입력할 때 있잖아요. 만약 신고하는 분이 본인이라면 신청인 복사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한번 딱 누르면 정보가 그대로 복사되니까 2번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꼭 쓰세요. 그리고 집 주소 같은 부동산 정보를 넣을 때는요, 직접 타이핑하기보다는 건축물 대장 조회 버튼을 먼저 눌러보세요. 이게 제일 정확해요. 시스템이 알아서 공식적인 정보를 쫙 불러와 주거든요. 손으로 직접 입력하는 건 조회가 안 될 때만 쓰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서명 단계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서명된 계약서 스캔본을 파일로 가지고 있다면 이걸 업로드하세요. 그러면 신고하는 사람 1명만 전자서명을 하면 끝나요. 근데 만약에 스캔본이 없다.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 둘 다 각자 들어와서 서명을 해야 하니까 훨씬 번거로워지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계약서 스캔본을 꼭 준비해두세요. 정보를 다 입력하셨으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제출은 진짜 간단해요. 작성 완료 버튼 누르고 인터넷 접수 관리 메뉴로 가서 마지막으로 전자 서명하기 누르고 인증하면 끝! 정말 쉽죠?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다른 경우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법인 임대인처럼 한 번에 여러 건의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대량 신고 기능인데요. 수십, 수백 건을 일일이 웹페이지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엑셀 파일 하나로 한 방에 처리할 수 있게 만든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죠.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일단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해서요. 정해진 엑셀 서식을 다운받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신고할 계약 정보를 쭉 채워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파일을 그냥 업로드만 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착착착 처리해줍니다. 마지막에 전자서명 한번 해주면 모든 신고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를 다 했는데 실수를 발견했거나 계약 내용이 바뀌었다면 어떡하죠? 아니면 계약이 아예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이런 경우를 대비한 절차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 후에 내용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예요. 정정, 변경, 해제.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정정은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단순 오타를 고치는 거고요. 변경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는 것처럼 중요한 계약 조건이 바뀔 때 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제는 계약 자체가 없어졌을 때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 3가지 모두 왜 고쳐야 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꼭 첨부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숫자 하나 쓱 바꾸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반드시 공식적인 수정 절차를 밟고 그에 맞는 증빙 서류를 업로드해야만 처리가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신고도 하고 혹시 모를 수정까지 마쳤어요. 그럼 내 신고가 잘 처리되고 있는지, 최종적으로 끝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내 신고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고서를 딱 제출하고 나면 상태창에 접수 완료라고 표시될 거예요.
이건 네, 서류 잘 받았습니다. 이제 담당자가 확인할 차례입니다. 라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 보면 상태가 승인 완료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다 검토하고 오케이, 문제 없음 하고 도장을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종의 초록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승인 완료 상태가 되면 드디어 최종 목표인 신고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 문서를 보고 또 출력할 수 있는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좋은 게 내가 처음 신고했던 내용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정정이나 변경, 해제했던 모든 과정, 그리고 최종 승인까지의 기록이 전부 다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전체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본 이 과정 어떠셨나요? 처음엔 좀 복잡하고 머리 아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단계별로 따라가다 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과정이에요. 오히려 이런 디지털 시스템 덕분에 우리가 직접 우리의 법적 의무를 명확하게 처리하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된 거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점점 더 많은 행정 업무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과연 이런 변화가 정말로 모두에게 더 편리하고 간단한 세상을 만들어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종이 서류의 불편함이 디지털의 복잡함으로 모습을 바꾼 것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